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동의보감의 김사원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경제지표 추이 2020년도 4분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유럽은 미국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유로권 국가들 중에 이제 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도 있고 이미 이제 좀 선진국에 도달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고성장 국가가 아닌 국가도 섞여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유럽이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2%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때 이제 금융위기 때 좀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때 그 유럽 재정 위기 때 약간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하는데 조금 내려가면서 2019년도 지나고 2020년도 내려오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유럽의 유로권 경제 성장률이 이제 6.5% 마이너스 6.5%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이 막대 그래프는 전기 대비 연환산치고 전기 대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란색 이 전년 동기 대비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2018년도에 조금 좋았어요. 근데 2019년도, 2020년도 이제 그 코로나 터지면서 바로 이제 락다운이 걸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2분기 때 15%까지 하락했다가 3분기 때는 급반등을 했어요. 또 급반등 락다운이 풀리면서 근데 또 4분기 때 또 락다운 시작되면서 또 더 마이너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보다도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성장률 하락 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 3.5%였는데 지금 유럽은 6%가 훨씬 넘는 걸 볼 수 있죠. 6.34%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그 코로나로 인한 성장률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률이 많이 줄었는데도 실업률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실업률이 16%, 17% 이렇게 엄청나게 확 뛰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해고가 좀 자유로운 국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 그 실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늘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상 그 성장률 하락한 것보다도 마이너스 성장한 것에 비해서 실업률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늘었죠, 약간. 오히려 2015년도나 16년보다도 실업률이 더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실업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서비스업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관광 산업이 주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거기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 규모가 큰 쪽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실업이 안 생겼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무급 가족 종사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감춰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업률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는 실업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 물가 상승률은 1.5% 정도 플러스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근원 물가를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 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만큼 심지어는 이제 CPI는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까지 갔었네요.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그걸 보면 이제 소비 침체가 좀 상당히 좀 그 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재정 수지를 보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2010년도부터 이제 이건데 상당히 좀
재정 적자를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왔어요, 보면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무산이 돼버렸네요, 보니까. 재정 수지 비율이 이제 유럽도 뭐 마이너스 10% 가까이 돼버리니까 정부 채무도 이제 계속 늘기는 했지만은 이 늘어난 폭이 밑에가 이제 6조 유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채무는 늘어나지만은 실질적으로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유로권 전체로 봤을 때 이 파란색은 EU고 이제 주황색은 유로인데 유로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100% 이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채무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채무 비율이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 채무 비율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총 자산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를 좀 하다가 좀 줄이다가 또 이제 뭐 또 양적 완화를 또 하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린 걸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한 4조 달러 정도 발행을 했는데 유럽은 한 2조 유로 정도 한 거 보니까 유럽이 좀 덜 했네요 보니까. 그래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2조 유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한 1조 유로 정도는 그 이제 국채를 사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1조 유로 가량을 이제 장기 유동성 대출로 이제 은행들한테 뿌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폭이 상당히 크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 어떤 유럽 중앙은행의 대응 또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이제 성장률이랑 실업률 추이를 보면은 이제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데가 독일이죠. 독일. 유럽 재정위기 때 제로 성장하다가 또 보면은 그 4.4% 이상 마이너스 한 5% 정도 독일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거의 한 마이너스 9%. 근데 독일 또한 실업률이 뭐 3%에서 4.5%, 4.6%까지 갔으니까 뭐 그래도 거의 실업률은 많이 안 늘었다. 프랑스도 보면은 오히려 실업이 감소를 했다가 툭 늘어난 이런 게 보이네요. 오히려 프랑스는 고용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느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적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 비해서 실업률 증가폭이 적기 때문에 그 만약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9%, 스페인은 마이너스 10%, 11%까지 갔네요. 영국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상당히 컸죠. 마이너스 10% 영국도 실업률은 다른 데 비해 낮네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뭐 한 10, 아직도 한 15%가 넘습니다. 아직도. 원래 한 25% 됐다가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럽 그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